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교육감 어떡할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10년째 좌파 교육감이야. 네, 우리 어떡할 거냐? 네. 지금 댓글 우리 썸네일에서도 지금 걱정들 많이 올라옵니다. 네. 교육감 어떻게 할 거냐고. 교육감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네. 교육감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교육감은 당 소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는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내 겁니다. 좌파 교육감이냐 우파 교육감이냐 이게 정확하게 갈리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교육감은 정치색을 네. 정당 소속에서는 안 된다. 정당사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사람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동원들을 하다 보니까 공정택, 광노현, 문용린, 조희연 다 사법 처리됐습니다. 공통점인가요? 네. 이게 좌우 막론하고 이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은 이후에 다 사법 처리가 됩니다. 조희연까지.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 보전을 받기 위해서 업자한테 돈을 받는다거나 불법적으로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데리고 온다거나 예. 해갖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번에 보면은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3.5%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낮은 투표율에서 그럼 결론은 뭐냐?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전혁 후보는 과거에 이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그 바람에 그때 법원에서 얼마를 하루에 3천만 원이 그랬습니다. 예, 하루에 그래서 3천만 원. 아마 그래서 그분이 5일인가를 아마 공개했을 거예요. 몇 억을 아마 날리셨다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분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기댈 배경이 없는 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선된 서울대 교수 누구죠? 정근식.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죠. 네, 네, 네. 이분은 전형적인 아주 그 좌파 사회주의자,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이런 사회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민단체 등 이게 진영들이 지금 빵빵히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감 선거라는 게 원래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그 정당 이제 간선, 러닝 멘토. 간선으로 러닝은 간선으로. 간선으로 뭐 교육위원회, 시교육청 뭐 이런 데 교육이 하다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로 바뀐 게 노무현 때더라고요. 네. 노무현 때 직선제로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라고 해서 마치 정치인처럼 하면서 또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정치로부터 맞아. 자유로워야 돼. 그러면서 엄청 정치적이야. 그러니까요. 네.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치에 물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 교육감 네. 선거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는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어본 게 누굽니까? 정교조예요. 맞아요. 정교조가 만들어져서 계속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은 것도 네. 정교조 때문이죠. 정교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감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좌파가 진용을 갖춘 상태였거든요. 교육감이라는 좋은 먹이를 좌파들이 가면 내버려둘 리가 없죠. 아주 이 부분 교육감 선거만은 어떤 정당보다도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온전 시민단체.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투표율이 23.5%로 낮았지 않습니까? 낮은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했는데 이때 조직 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서울에 48곳에 지금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중에 네. 민주당이 37곳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1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정당 소송 아니지만 진영 싸움이 분명히 있죠. 그 진영의 조직이 가동이 되면요. 이미 3분의 1 수준이에요. 민주당에 비교하면은. 네. 37곳 우리는 11곳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선거를 쳤는데 지금 표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요. 4.4%포인트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좀 답답해요. 저는 그러니까. 반대로 조전혁 네. 후보가 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득표를 많이 했어요. 나왔다.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수가 너무나 일찌감치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 아닌가. 오히려 그렇죠. 안심하고 네. 있었다? 아니요, 안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교육감 선거는 지금 이 보수 쪽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종의 아성을 갖고 잡고 있으면서 사실 다른 후보들이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조전혁 후보는 철학이 있고 강단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들이나 일부 이를테면은 중도층,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호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은 절대로 50%는 못 넘는 분이라는 거죠. 상당한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절대 50%는 넘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1대1로 붙게 되면 지금 또 다른 무소속 다른 후보도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수 계열에.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필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보수는 이번 선거는 어렵지만 정말 다음번 선거를 보고
조전혁 후보를 계속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보수에서 다른 교육감 후보를 뽑아낼 것이냐, 아젠다를 꼭 전교조 박살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갈 거, 전교조와 싸우는 거로 갈 것이냐. 저는 정말 이제 교육에관해서 보수에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보수에서 한번 교육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죠.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다음 선거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음 선거 얼마 남지 아세요?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 1년 8개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어차피 상황을 뭐-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반성을 해가지고요. 네. 좋은 매력적인 후보, 네. 참신한 후보와 네. 함께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밀렸다 조직을 어떻게 네. 우리가 강화시킬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조전혁 후보가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조전혁 외의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조전혁 후보도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 소명 의식이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저는 뭐 제도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정근식 후보 네. 이 사람 몇 표 얻었는지 아세요? 몇 표 얻었죠? 지금 득표율로도 50%라고 해가지고 마치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은 것처럼 네. 보이지만 실제 득표 수가 96만 표입니다. 96만 표면은요 100만 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선거에 전체 우리 유권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37만 명입니다. 837만,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23%밖에 안 되는 낮은 투표율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되었다고 조직을 가진 조직을 가동할 수 있는 민주당이 유리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100만 표도 안 되는 표를 받아가지고 전체 837만 표 중에서 교육감이 된 사람이 리더십을 얼마나 또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이게 교육감 가지고서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도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꼭 이런 식으로 정치에 그러니까 뭡니까 겉으로는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면서 어디보다도 정치에 오염된 자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교육감을.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선거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민주당 우위인 정치 상황에서 아니 그렇죠. 지금 네네. 가만 놔도 너무 좋은데. 민주당이 다 먹고 있는데 왜 고쳐? 지금 막 전국 이런 이거는 상황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교육감 다 먹는 것은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이른바 이해찬이나 상임 고문이나 이런 사람 민주당 고문에 얘기했던 좌파 30년 전략, 30년 집권 전략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자, 어릴 때부터 네. 훈련시킨 거지. 그럼요. 우리 편으로. 예.